네, 수급 풀어보고 그다음에 또 시장 소문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이니까 DB금융투자 을지로 금융센터 이영로 차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수급 봤는데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 솔루션. 엔솔이라고 하죠. 네. 계속 시장을 불편하게 하네요. 예. 이게 이제 MSCI 지수에 편입이 될 거로 네. 앞서 박지원 아나운서도 얘기해줬지만 그러면은 그거를 사기 위해서 다른 걸 팔잖아요. 그죠? 일단은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거라든지 각종 지수에 편입돼 있는 거 뭐 우리 코스피 200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편입이 돼야 되는데 일단 2차 전지 관련된 이런 섹터들 관련된 뭐 ETF라든지 아니 이런 부분들은 LG 화학이 매도가 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체가 일어나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공히 양쪽 네. 모두 순매수 상위에는 코스피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 회사의 주식은 6% 가량 올랐지만 그만큼 코스피는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쵸. 다른 걸 파니까. 예. 일단 삼성전자도 많이 팔긴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 포트폴리오 비중을 차지하는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대로의 퍼센테이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존의 2위보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가총액이 더 큰 상태로 2위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중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동안 자금이 유입이 계속 진행되는 거. 다만 이제 2월 말쯤이 되죠. 이제 보유에서의 일부 물량이 좀 풀리는 부분들부터 해가지고 수급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이제 나오겠지만, 다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안 오를 뿐이지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기 위해서는 지수 조정 부분은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거.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시장이 자꾸 왜곡된다는 그렇죠. 의미를 얘기해 드리는 거고. 뭐 하루 이틀 얘기한 건 아니고 연말 연초 계속 지금 반복이지만 네. 아직도 잔상이 남아 있다라는 거를 그냥 강조드리는 거니까. 3월 초반 부분까지가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지수 조정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이 과도하게 이 기존에 처음에 움직였던 이런 것보다는 좀 덜 움직이는 형태로 이제 그렇지만 지수는 누르는 형태로 네. 이런 쪽으로 좀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이슈가 되는 기업은 코스닥의 시가총액 한때 1위였던 에코프로비엠. 네. 경영진의 사퇴설도 나오는데 네. 이게 뭐 맞나요? 사퇴설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는 그런 소문이 조심스럽지만, 나오니까. 예. 근데 지금 내부자 거래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네, 검찰 그렇습니다. 조사도 뭐 보도화됐지만 뭐 재료를 먼저 알고 프론트러닝처럼 프론트러닝의 조건은 재료를 알고 사서 네. 재료가 나오고 팔아야지 이제 성립이 되는데 산 거는 지금 맞는데 네, 맞습니다. 팔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사퇴하면은 팔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사퇴하게 되면 파셔야 되겠죠. 자유롭게 팔잖아요. 예, 자유롭게. 그런 의미로 저걸 사퇴한다는 것인지 그러면 회사는 껍데기만 쪽장이만 남습니까? 이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문제인데 그 회사를 처음부터 이제 코스닥에서 이끌어왔고 코스닥 상장시키는 때까지 이끌어왔고 그거를 회사를 발전시켜와는 그 오너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경영진에 대한 우리가 이제 회사를 투자를 할 때도 경영진의 마인드나 이런 부분들도 좀 보고 있는데 사퇴하면 끝나는 걸로 자꾸 착각을 예, 하게 그쵸. 만드는데 그게 아니죠. 끝까지 책임을 지고 뭔가 정립을 해야 되는 게 경영진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하여튼 저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또 피해가 없으셔야 되는데 매번 피해를 보니까 뭐 멘트 할 때마다 그냥 어제 네, 쇼트트랙처럼 짜증이 막 짜증만 올라오네요. 네, 짜증을 내면 안 되는데 중립을 항상 지켜야 되는 이 위치에서 제가 하여튼 감정이입을 좀 잘 시키는 거. 자, 소문은 그렇다 치고 또 뭐가 있나 우주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계속.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좀 계속 우주 산업이라고 하지만 한국에서 우주 산업 보게 되면은 뭐 인텔리안 테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 많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한국에서의 우주 관련 산업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한국 항공 우주를 떼어놓고는 볼 수 없지 않을까. 탑이죠. 원탑입니다. 예, 그쵸. 원탑이고 뭐 회사가 지금 정진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참 여기는 경영진이 정직합니다. 네. 아니, 아니 뭐 그 경영진 프리미엄 그거는 뭐 어쨌든 뭐 좀 그분은 열심히 하시는 네. 거고 저는 또 제 나름대로 보는 거는 뭐냐면은 근데 이제 이게 항공 우주 산업으로 지금 표방이 되지만 네. 사실상 들여다보면은 뭐 우리가 메타버스라든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뭐 XR이라는 개념이라든지 네. 이걸 하기 위해서는 통신 데이터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5G라고 하는 통신 기관망은 사실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6G 얘기도 먼저 꺼내고 있지만 와이파이 네. 6E라는 개념을 들기 네. 위해서는 위성 통신을 엄청 써야 될 거예요. 그렇죠. 써야 그래서 지금 저 인텔리안 테크라든지 네. 그걸 또 올리기 위한 발사체, 예, 예. 한국항공우주 뭐 이런 기업들이 또 스물스물 네. 일단 지금 현재 한국항공우주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방산 쪽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저는 좀 보여지고 있고요. KF-21 예. KF-21은 어차피 2026년에 이렇게 납품을 시작을 한 부분으로 일정이 잡혀 있지만 네. 지금 더 빠르게 지금 얼마 전에 뭐 팬텀이 추락했지 않습니까? 노후화된 기종. F4, F5 뭐 이런 기종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용 수명을 한 10년 이상 더 썼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빠르게 퇴역을 이제 시켜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 조종사의 안전이 더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노후 기체는 없애야 된다라면은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지금 뭐냐면 FA-50 경공격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그 기종들에 대한 이거 대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스펙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 우선적으로 그쪽의 물량이 좀 더 비중이 늘어나서 이제 빠르게 좀 납품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뭐 하여튼 현재 돌아가는 시류가 네. 사실 평화가 원칙이지만 미국과 중국, 예. 미국과 러시아, 또 거기에 부합적으로 남과 북 네. 이런 상황들이 갈리잖아요. 네. 계속 갈립니다. 그러면은 힘을 키우는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그렇죠. 뭐 우크라이나 정책이. 사태를 놓고 보더라도요. 이제 다른 국가들의 그 이권에 껴가지고 그렇게 휘둘리지 않으려면은 한반도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의 외세의 역사에 휘둘리지 않으려면은 자주국방이라고 말하겠죠. 네. 자체의 그런 힘이 있어야지만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어느 정도 이제 선진국 지수에 선진국에 들어왔고 이렇게 이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어느 정도 경제 규모가 됐을 때 빠르게 그런 부분들도 힘을 키워 나가는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뭐 그래야죠. 하여튼 뭐 중국도 지금 스텔스기가 있잖아요. 네, 뭐 그렇죠. 젠 F35인가? 35. 네. 예. 그 뭐 혹자들은 미국이 저렇게 이제 중국을 압박하는 이유는 사실 그 해킹에 대한 부분들. 네. 공공연하게 얘기하지만 FA-35의 도면이 스텔스 도면이 네. 유출이 돼서 해킹을 해갔는데 중국의 젠 네. 꼬리 부분은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해킹이 되다가 말았나 봐요. 대만 레이더에 잡힌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꼬리가 잡힌다고 지금 그러는데 뭐 스텔스 우리는 하여튼 예. 뭐 그런 의미에서는 조용하게 묵직하게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뭐 나름의 수급을 들여다 보니까 흐름은 맞구나. 뭐 참고상으로 좀 말씀드리면 스텔스 관련돼 가지고 이 기술은 노르피 페인트가 갖고 있어요. 오 노르포베이트 뭐 특수 도료니까. 네, 도료 부분에 대해서 노르피 페인트가 그거를 만들고 있고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발음이 안 돼요. 노르포. 네. 노르표. 저것도 뭐 소문이니까. 예. 그 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럴 수 있네요. 예. 그 전투기에서의 그 스텔스 전투기라는 거는 형상에 대한 반사 면적 부분하고 나머지는 이제 도료 부분인데 그렇죠. 이 도료 부분은 전파를 흡수하거나. 흡수하거나 아니면 반사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그게 노르표 페인트가 하고 있어요. 노루 페인트군요. 노루표라고 자꾸 그래요. 노루 페인트. 옛날 사람. 그런 것도 노루 페인트는 또 뭐 뭔가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 스텔스 말고도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나중에 생각나면 또 말씀드리고. 자, 다음 또 소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기업에 대한 소문 좀 풀어볼까요? 일단은 제가 오늘 들고 나온 거는 준비한 기업은 수젠텍. 수젠텍. 예.
신속 항원 진단 키트, 진단 키트. 예. 요즘 이제 자가 진단 키트라고 네, 그러죠. 세계 업체에서 네. 추가가 된 거죠. 예, 예. 원래는 SD 바이오센스, 휴마시스, 휴마시스, 랩- 레피젠이라는 예, 비상장, 비상장이죠. 예. 이렇게 이제 3개 기업이었었는데 2개 기업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젠바디라는 비상장 기업하고 수젠텍이 이제 상장이 됐는데요. 네. 상장에서 추가가 됐습니다. 상장 기업 중에는 예. 그래서 이제 SD 바이오센서나 휴마시스 같은 경우, 특히 SD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는 이게 상장되고 그걸 시판 허가를 받고 작년에 매출액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작년 매출액이 한 2조 9천억, 2조 9,200억 정도, 영업이익 1조 4천억 가까이 이제 나오는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휴마시스 같은 경우가 매출액이 3,200억에 영업이익 2천억 정도, 1,900억 정도 이렇게 나올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이제 수젠텍이 이제 편입이 됐고, 시판이 허가가 됐고요. 네. 그럼 이제 작년 3분기까지 확정된 걸로는 이제 매출액이 515억에 영업이익이 235억인데 이거는 이제 해외 일부 수출됐던 물량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반영이 됐던 부분이 이제 근데 이제 국내에서 이제 이거를 판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는 작년 같은 경우 자가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일단은 필요로 한 사람들이라든지 여행자들은 뭐 이런 부분들 했지만 지금은 이제 바뀌었잖아요. 네. 방역 체계가 바뀌면서 설류 체계 검사 체계가 바뀌면서 기능을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하는 거죠. 바뀌었습니다. 네, 어제 이제 뭐 공언을 한 건 아닌데 이제 이게 뭐 뒤에 저희 또 일발장전 내용 준비돼 있지만 사실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를 시키는 거죠. 네. 어느 누가 그거를 할지는 모른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토의를 해보자 이제 주제를 던져놓은 것 같고 하여튼 뭐 방역이 조금씩 전환이 되는 거는 맞고. 예, 그 부분은 맞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단은 검사 체계가 바뀐 부분. 네네. 예, 네. 검사 체계가 기존에는 무조건 PCR 검사를 시행했었는데 PCR이 돈이 많이 들죠. 예, 시간 많이 가면은 걸리고. 이제 검사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하지 않고 너무 많은 이제 검사 인력들도 나오고 그러니 네. 이제 자가 진단 키트를 이용해서 그 15분 정도만 투자를 하면 저도 해봤거든요. 네네. 이게 딱 해서 하면 빠르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테스트를 통해서 양성이 나왔을 경우 PCR 검사로 전환되는 이런 부분들로 좀 더 가는데 빨라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뭐 네. 기술이 없는 건 아닐 텐데 네. 그게 이제 상업성이라는 게 분명히 경제적인 타당성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뭐 국가가 주도해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 네. 뭐 개별 기업들이 했는데 그걸 내놨는데 만약에 뭐 코로나가 갑자기 확 또 사그라들면은 네, 그렇죠. 안 되니까 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코로나가 현재처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저희가 이제 항상 창작적으로 창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네. 이제 식당 들어갈 때 네. 훅 불면 이제 아, 나오고, 그렇죠. 네. 지금 그 제가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은데 갤럭시 워치인가요? 이 부분에서 그거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뭐 민감도는 좀 떨어질 거예요. 예, 뭐 그런 무슨 기능이 있는 일부 걸로. 기업 중에 전자코 뭐 이런 것도 네. 있긴 있어요. 네. 그런 제품이 이제 준비되고 있는 것도 이제 지난번에 좀 맞아요. 기사를 네. 봤던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게 이제 일상화되고 있고 독감 체계의 그런 방역 체계로 간다. 그러면은 누구나 이제 이게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몸에 이상이 있거나 저기 하게 되면은 일단은 기존에는 집에서 같은 경우 온도 체크를 통해서 뭐 자기가 이제 발열 체크를 하고 이런 쪽으로 갖고 있는데 이 자가 진단 키트 부분들을 이제 사놓고 집에다 비축해 놓고 몸이 안 좋으면은 자가 진단을 통해서 이게 또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향후 집안의 체온계처럼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확산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젠텍이 그 전에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판매가 허가가 됐어요. 그러면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매출액이 나올 것이고 또 이제 뭐 캐나다, 중동, 유럽 등에도 이제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생산 능력을 이제 월 4천만 개 정도로 이제 확대를 좀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올해 매출액이 급성장할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서 뭐 자가 진단 키트 이제 끝났다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이제 편입이 안 됐던 수젠텍이 다시 편입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현재 3,2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이게 이제
클 수 있는 그냥 충분한 그런 위치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되는 거죠. 진단 키트 업체들의 실적 시즌이 어제부터 들어온 것 같은데 네. 며칠 상은 이제 계속 나오겠죠. 네. 좀 전에 보니까 그래프 막대가 확 올라갔는데 실적의 주가에 반영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나서 발표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잠깐 좀 이제 한 20%가 27%까지 올라갔다가 끝날 땐 14% 정도로 이제 빠져가지고 끝났지만 플러스 14%로 끝났지만 그게 반영된 게 이제 시가총액이 3,2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이제 1분기부터 매출액이 급성장할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뭐 올해 좋아질 걸로 보여지니까. 그리고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네. 지속적으로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계속 나올 거라는 부분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수젠텍까지. 예. 아까 노르페인트는 이제 스텔스의 그 특수도료 얘기도 있지만 이제 2차 전지 음극재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예. 뭐 어떻게 그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카더라는 있더라. 네. 네, 있고 그다음에 전자코와 관련해서 뭐 드림텍이라는 기업도 있다더라. 네. 그냥 있다더랍니다. 네, 이거는 뭐 어떤 준비하고 있는 그러니까 부분들이라든지 전혀 예. 그 팩트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좀 어려운 게 있어요. 네. 이거 뭐 어떻게 제가 다 확인하겠어요. 그러니까 있다더라. 오늘 어차피 소문으로 들었어요 코너니까 그죠? 네. 자 수젠텍은 생산 캐파가 늘리고 있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 이제 방역 체계들이 그렇게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는 주들이 나오고 네. 뭐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게 옳다 그르다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한테 네, 그렇죠. 맞다 그러다고 할 수도 없는 네. 거고 하지만 이미 그렇게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만 계속 그렇죠. 째는 거는 네. 아니다. 글로벌에 이제 맞춰가지고 동조해서 네. 같이 이제 발맞춰서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풀었을 때 한국도 풀어야 되는데. 그럼요. 그러면 이제 혹자들은 또 이럴 거면 왜 방역 강화했냐, 뭐 거리두기 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그럼요. 그래서 당시에는 뭐 사회적인 공론이 다 그렇게 가는 쪽이었으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은 어. 사망자 수가 급증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아무도 그거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왜 그랬어요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할 거냐를 이제 네. 다 고민해야 되는 거니까 같이 살아보자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다 같이 사는 게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합리성. 맞는데 네. 예, 일부 국가는 자기만 살겠다고 그러니까 예, 하고 있는 게 좀 문제가 있고요. 참 쇼트트랙은 이해할 수가 없네. 좀 많이 좀 열받았었습니다. 저도.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예. 자, 우리 힘을 키웁시다. 우리 자본시장의 힘을 키우고 우리 또 기업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항상 주장하는 거지만. 자, 거기까지만 오늘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소문으로 들었어와 그다음에 수급도 이것저것 좀 풀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분은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